그러니까 땡깡 부리는 놈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더라. 땡깡도 막 부리는 게 아니고 법이 땡깡 부리라고 확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긴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등기 선으로 따지는데 등기가 같은 날이야. 같은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접수날, 접수일이, 접수번호가 빠른 거. 자, 그러면은 등기가 빠른 거는 뭡니까? 날짜가 빠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눈 있으면 다 알아보죠. 여러분들이 등기 때 보면 등기된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있으면 누가 빠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경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몇 년도 등기 탁탁탁 근저당 뭐 하지만 공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매 정보처럼 제공되는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나오면 바로 등기돼서 바로 권리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야지. 우리는 이제 종이 안 적어도 됩니다.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만 안 적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 보고 그 날짜보다 빨린 거 있나 뒤에 있나만 쳐다보면 끝이에요. 이거는 등기 분석은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선우는 날이 같을 때고 날이 차이 날 때고 같은 날일 때는 접수번호입니다. 그럼 접수번호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접수번호만 찾아보면 됩니다. 같은 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3명이서 그러니까 2명이서 접수를 했는데 한 사람은 접수번호가 12,000번 한 사람은 12,001번 그럼 누가 빠르죠? 12,000번. 그러니까 그것도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냥 등기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는 없나? 표본이? 등기 한 장만 보시면 압니다. 접수번호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물건과 물건 간에는 이렇게 하고 그럼 물건하고 채권은요? 누가 빠르다? 물건이 빠릅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채권과 채권 간에는요? 채권과 채권 간에는 평등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 어쩌고저쩌고 하면 고시 2년 이상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채권자 평등이라는 건 뭐냐? 물건은 자꾸 서열을 정하죠. 물건은 물건자 평등의 원칙 이런 거 없습니다. 물건은 생긴 날과 접수번호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등기소를 거치기 때문에 접수번호가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구별되고 그러나 채권은 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와 같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와 관련된 채권자가 B, C, D 이렇게 있다 이거죠. A의 채권자. D는 1억 빌려줬고 얘는 2억 빌려줬고 얘는 2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돈을 받으려면 A의 재산이 1억이에요. 1억 정도 되더라 이거죠. 1억. A의 재산은 1억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B, C, D 순서대로 돈을 빌려줬는데 B 입장에서는 야 내가 제일 먼저 빌려줬으니까 나한테 먼저 갚아야지. 무슨 말이야? 그러죠. 그러면 C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두 번째 빌려준 거는 맞는 것 같다. 차용증 보니까. 하지만 니는 고작 2천 빌려주고 나는 2억 빌려줬잖냐. 그럼 내가 먼저 받아야지. 요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야 다 듣기 싫고 니들끼리 평등하게 나눠가죠. 이 말을 합니다. 나는 1억으로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다 필요 없고 채권자는 평등의 원칙이래. 나누래. 그러면 어떻게 나눕니까? 10대 20대인가요? 2000이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 얼마입니까? 32분의 2. 얘는 32분의 2 곱하기 1호. 얘는 32분의 20 곱하기 1호. 이런 식으로 짜게 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짜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평등하다는 건 뭐다? 선후를 따지지 않는다. 금액도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권자 평등의 원칙. 이 정도도 이제 알아두셔도 어디 가서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배웠는데 꿀리면 안 되잖아. 그 다음 4번. 대표적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채권이 물건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더라.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물건과 물건 간에는 성립 순서에 따라서 효력이 생깁니다라는 점하고
채권이 의외로 물권보다 앞서는 경우. 원래 물권은 채권보다 무조건 앞선다 그랬죠? 예, 그거에 예외적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밑에 써져 있는 특별 우선 채권입니다. 특별히 앞서더라 이거죠. 특별히 앞서는 채권이 있더라. 특별 우선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 우선 채권을 외워야 됩니까? 저는 참 법은 처음인데요. 안 외워도 됩니다. 요거는 권리 분석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물권 채권 원리를 이해해 놓으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죠. 거기에 이제 읽어 볼게요. 민법, 민사집행법, 임대차 보호법, 가등기 담보법, 근로기준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이 규정한 성립 순서와 무관하게 경매 배당금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는 채권을 말한다 그랬죠? 거기에 성립 순서와 무관하게부터 줄을 쫙 끄시고 별을 하나 주십시오. 성립 순서와 무관하게 경매 배당금에서 최우선으로 받는 돈을 뭐라 한다? 특별 우선 채권이라고 합니다. 특별 우선 채권 이런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래에 있죠? 경매 실행 비용. 경매 실행 비용은 뭘까요? 경매 실행부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경매 실행 비용은 우리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 그 집에 대해서 압류를 잡고 경매를 진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경매를 실행하려면 경매를 접수해야 되고 접수하려면 법원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있죠. 그 재산 가액 대비 얼마 몇 프로 이런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00~300 정도 합니다. 물론 이제 더 큰 거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은 200~300 정도 수준에서 합니다. 일반적인 물건들은 이런 걸 경매 실행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경매 실행 비용은 채권입니까? 물건입니까? 채권입니다. 왜요? 물건은 법으로 정한다잖아요. 물건에는 경매 실행 비용이라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채권인 물건보다 뒤져야 되는데 왜 특별히 앞서게 해놨을까요? 이유가 뭐냐? 채권자가 원전도 떼어가지고 배고파서 죽겠고 억울해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경매 실행하에 들어간 300만 원도 너 채권이니까 제일 뒤에 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어디서 빚을 져가지고 경매 집행까지 했는데 뒤에 가서 받으래. 억울하다. 그러면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고 없는 놈한테 울고 싶은 놈만 뺨 때리는 격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야, 그 푼돈은 여기서 네가 제일 먼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경매를 쳐도 됩니다. 내가 진짜 한 푼 없어도 옆집 아줌마한테 내가 김씨 아줌마 내가 이번에 이래서 경매를 치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00이래. 그러면은 이 300은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제일 먼저 받는데 그러니까 안 떼먹을 테니까 빌려줘.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그 말을 안 떼먹는다 그러면 떼먹는 것처럼 들리니까 안 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제 옆에 있다가는 경매 실행 비용은요 바로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되게 유식한 티가 나더라. 딴 건 아무리 몰라도 아시겠죠? 이거는 준다. 없는 놈한테는 좀 주겠다. 자, 임대차 보호법 보시죠. 우리가 지금은 4천에 1600으로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6천에 2000으로 최근에 올랐죠? 아직은 4천에 1600으로 적용되는 사건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 가면 아닐까. 자, 이렇게 4천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에게 1600만 원 정도는 먼저 준다 이거죠. 배당금으로. 왜? 선순위든 후순위든 가리지 않고. 배당 요구는 해야 되겠죠? 법원에 돈 달라고도 안 한 놈한테 가가지고 돈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한 사람 중에서 먼저 전세를 살았냐 뒤에 전세를 살았냐를 따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준다.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는 6천에 2천짜리로 바뀔 겁니다. 작년 7월인가요? 8월인가요? 8월? 그때 바뀌었습니다. 업이 됐죠? 경기권하고 다. 그래서
이 돈을 왜 줍니까? 더더군다나 후순이면 말소인데요. 야, 없는 놈. 야, 집에 요거 들어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자기 탓도 아니고 이렇게 경매가 넘어갔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사회정의상 좀 주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가 이거 특별히 먼저 주자 이 말이죠. 자, 3번 근로자 임금 채권이죠. 근로자의 임금 채권 뒤에 보시죠. 3년치 퇴직금하고 뭡니까? 3개월치 임금. 요렇게 이게 그 외에 뭐 재해 보상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누가 고민한다? 판사가 알아서 고민하는 겁니다. 돈을 달라고 막 들러붙으면 그 중에서 몇 명한테 띄워주는 거는 판사가 고민할 문제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알아둬야 될 거라면 금방 말한 세 가지 정도. 경매 실형 비용, 채권자가 집행할 때 들어간 돈 조금 하고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로 요 정도 있는 거 딱 보면 4,000에 1,600, 6,000에 2,000 요 정도 요런 거는 이제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주겠다. 제일 먼저란 얘기입니다. 순서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1번 주고요. 그 다음에 요 2, 3번은 동시에 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공장이나 사장의 집이 경매가 당했는데 그 망한 사장 밑에서 급여를 떼인 사람들이 있죠. 직원들이. 그러면 신청을 합니다.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를 하면은 딱 판사가 보고 야, 이 사람이 근로자네? 가만히 있어봐. 얘네를 줄까?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치 퇴직금에 3개월치 임금이면 몇백 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줘도 후순위 채권자. 예를 들면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은행 입장에서는 국민은행은 2000년에 빌려줬다 이거죠. 2000년에 돈 빌려줬는데 근로자는 2002년에 부도나서 2003년에 채권이 생겼고 이 사람은 2002년께 이제 이 집에 세를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는 돈 빌려줄 때 읽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돈 받으려고 경매를 쳤더니 나중에 돈 중에서 내가 받기는 커녕 남이 제일 먼저 받아가죠. 그럼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오죽하면 먼저 주겠냐 국가가. 국민은행 근저당 아닙니까? 근저당. 법으로 정한 그 강한 물건보다 더 준다 이거예요. 깨서 파격적으로. 그 이유는 뭐다? 없는 사람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수자 보호죠. 그게 헌법에도 그런 게 원리가 있고 그 헌법상의 원리를 하위 법률에서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야, 없는 놈 그렇게 몰아내지 마라.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는 클 수는 없겠죠. 작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입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도입을 해야지 만약에 대체적으로 많이 줘버리면 물건이 붕괴가 돼버립니다. 물건이 채권보다 앞선다는 대원칙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원칙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몇 명한테만 예외를 주는 겁니다. 이게 소수자 보호고 특별 우선 채권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43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재산에는 물권 채권이 있다더라. 재산에는. 그래서 물권 채권이 입에 붙어 다녀야 됩니다. 오늘 배우면 애워야 돼요. 애워야 되고 듣고 말 게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 채권의 원리를 이해하는 건 방법은 뭐였습니까? 1억을 빌려준 사례로 돈을 받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죠? 그러면서 물권과 채권, 버스기사, 붕어빵 사례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물권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도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 국가기관이 많이 도입이 되더라. 그래서 대세적 효력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전제하에서 출범해서 물권은 채권보다 강해야 되는데, 강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을 받으려고 막 10명이 때로 몰려가면 똑같이 줄 서서 저도 돈 받을래요 이렇게 하면 판사가 뭐라 한다? 줄 서세요.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줄을 막 자기가 앞이라고 쓰죠. 아무나. 그럴 때 항상 서열순을 매기는 거는 물권 손 두세요. 예. 자, 물권 여기로 가시고 채권 여기로 드세요. 자, 물권 중에 날짜 빠른 놈 앞에 서세요. 예.
채권은 그 물건 제일 뒤로 가서 붙으세요.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판사 입장에서. 그런데 그 채권 중에서 누가 막 울어. 왜 우냐? 너는 채권인데. 너 돈 받으려고 왔냐? 예. 근데 저는요.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2, 300 투자해가지고 그 돈도 못 받고 있음. 그래? 아, 너 채권자? 예, 앞으로 와. 경매 실행 비용은 먼저 줄게. 그 다음에 전세 띈 놈. 그냥 너무 울고 있다 이거죠. 좌절해서 막 얼굴이 다크서클 여기까지 왔어. 와. 너 그 다음 순서 와. 그래서 먼저 배치해주는. 일종의 우리가 영화 입장권 똑같이 표를 끌었지만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순서를 매기느냐에 대한 문제다 이거죠. 배당에 관한 문제.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돈을 빌려주지. 돈 빌려줄 때 내가 선이냐 후냐, 이거 사건 터졌을 때 내가 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지 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런 고민은,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